저 신문사나 이런 보면 중소건설사가 부도날 가능성이 많다고. 위험하다라고 하는 게 그것 때문이다. 그게 확실히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상황 돌아가는 거 보면 자금이 안 돌다 보니까 자금 조달이 자체가 어려워요. 이자를 많이 줘도 어렵기 때문에 향후에 좀 그런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게 건설이 안 되면 밑에 자재를 납품하는 기업들도 어려울 거고, 그 자재가 납품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그 직원들이나 이런 게 구조조정이 많아질 거고, 그러면 시점도 높아질 거고, 그럼 결국에는 그게 돌고 돌아서 전체적인 경기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앞에 설명한 거에 대한 실제 사례라고 보면 되겠고, 실제 눈으로 봤어요. 우리가 재무제표 보면 뭐 유동 부채, 유동 자산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거는 뭐예요? 너무 근본적인 질문인가? 일단 유동 부채, 유동 자산은 뭐 딱딱하게 정의를 하면 1년 내에 유동 자산 1년 내에 돈이 되는 거,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거. 유동 부채는 1년 내에 무조건 갚아야 되는 거. 갚아야 되는 거. 그러면 상식적으로 유동 부채가 유동 자산보다 많으면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내가 현금으로 가질 게 작으니까 못 갚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1년 동안에 이 두 개의 비율을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하네요. 유동 비율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유동 비율이 중요하다. 그렇게 그래서. 하면 이제 이 회사가 앞으로 유동성 위기가 올까? 안 올까? 그런 이제 판단이 가능하다. 요즘 같이 경기가 좀 안 좋을 때는 되게 중요한 수치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중요하고 이자 보상 비율이 중요합니다. 이자 보상 비율.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을 수 있는지. 영업이익이 100인데 이자 비용이 100이라면 1입니다. 영업이자 보상 비율이. 그런데 최근에는 금리가 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영업이 기존만큼 낸다면 못 갚는 거예요. 그러면 또 차입을 땡길 수밖에 없는데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자금이 경색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도 조달이 힘들 거예요. 유상률도 어렵고 이런 엄들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이제 이자 보상 비율이 1이 안 되는 기업이나 1에 금방하는 기업들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겠어? 부도가 난다든지 회상 신청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상태 위기가 도래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방송 녹화 들어가기 직전에 그냥 뭐 친해지기 위해서 입도 풀 겸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즘 이제 회계사님들이 기업들 많이 이렇게 재무제표 보고 그러시니까 그러면서 상황이 많이 어렵다, 자금들이 어려운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정 기업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조금 해주시는 것도 저는 투자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재무제표들 보고 그러시면서 어떤 느낌 받으시는지 요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기업을 많이 만나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어떤 경기를 제가 어느 정도 압니다. 왜냐면 대충 어떤 식으로 얘기가 들리니까. 그럼 최근에 이제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물론 뭐 유튜브나 계속 방송에 워낙에 많이 얘기를 하지만 실제 그게 사실이고 자금이 경색돼 있고 이게 이제 돈이 안 돌다 보니까 그 레고랜드 말씀하시는 거죠? 레고랜드 그것도 문제죠. 거기서 이제 터져서 뭐 자금 경색이 왔다 뭐 이런 얘기 요즘 많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기존에 원체적으로 이제 쌓아오다가 터진 걸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그렇다는 거는 이자가 오르기 때문에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그날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뭐 PF라든지 이게 조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조달이 안 되면 그 PF 조달 안 되는 것만큼 건설사가 다 인수를 해야 돼요. 대부분이 그래 아마 그렇게 구조가 쌓여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건설사가 돈 많습니까? 어느 정도 많이 벌어놨겠지만 돈이 그 인수하면 자기가 다 갚아야 되는데 만기가 들어오면 그 인수를 막상 하고 나서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신문사나 이런 보면 중소건설사가 부도날 가능성이 많다고. 위험하다라고 하는 게 그것 때문이다. 그게 확실히 그게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상황 돌아가는 거 보면 자금이 안 돌다 보니까 자금 조달이 자체가 어려워요. 이자를 많이 줘도 어렵기 때문에 향후에 좀 그런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게 건설이 안 되면 밑에 자재를 납품하는 기업들도 어려울 거고 그 자재가 납품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그 직원들이나 이런 게 구조조정이 많아질 거고 그러면 시점도 높아질 거고 결국에는 그게 돌고 돌아서 전체적인 경기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렇게 본다면 지금 상황은 약간 좀 이렇게 몸을 좀 낮출 시기가 아닐까. 좀 투자에 주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건설사들이 결국엔 다 갚아야 된다는 얘기는 물론 흔히 뭐 브릿지론도 있고 본 PF도 있고 거기에 투자는 해주지만 그 투자에 대한 보증을 대부분 건설사들이 쓴다는 거죠. 채무 인수 보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해야지 믿고 투자를 해주니까. 믿고 돈을 넣을 거 아닙니까? 이번에 뭐 PF를 하든 강원도가 뭐 저거 했다는 것처럼 예, 예. 어쨌든 보증하는 튼튼한 회사가 뒤에 있는데 뭐 여기는 만약에 돈을 못 받게 되면 당연히 보증하는 곳에다가 돈을 내달라고 할 테니 최종적으로 힘들어지는 데는 중소건설사나 이런 데들은 조금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게 현장의 얘기를 지금 전해주시는 네네 겁니다. 실제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하면서 제일 피해야 될 게 사실은 상패예요, 상패. 아까도 그런 종목들 피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봐야 되고 네. 이것도 봐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상패를 피하려면 이건 무조건 걸러야 돼. 이런 기업들 절대 투자하면 안 돼.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상패를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초점? 좋죠? 네, 뭐 이런 것들. 일단 상패하는 건 일단 제가 볼 때는 자본 잠식이라는 거 네네. 아시죠? 네. 그러니까 저는 알긴 네. 아는데. 자본 잠식이라는 건 내 시드 자금을 다 까먹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내 투자금을 뭐 1,000만 원을 다 이렇게 내가 해서 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네. 그 1,000만 원 자체를 다 까먹은 거예요. 네. 그게 완전 자본 잠식. 500원만 까먹으면 부분 자본 잠식. 근데 만약에 투자하는 회사 중에 그런 자본 잠식이라는 뉴스가 있다.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만약에 실적에 따라서 완전 자본 잠식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런 회사는 그 상폐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규정 중에 완전 자본 잠식 이런 상패 규정이 예. 완전 자본 장식은 상패. 예, 예, 예. 예. 또 있어요? 다른 거 많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영업 손실 규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1월 달 다음 달에 아마 개정이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뭔가 상폐 규정이 너무 딱딱하고 너무 이렇게 일률적으로 돼 있어서 그거를 완화해줘요? 완화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영업 손실이 뭐 4번 연속으로 나면 관리 종목 닫다가 한 번 더 나면 상장 폐지 실시 심사로 가는데 그게 없어집니다 이제. 그러면 좀비 기업 더 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지금은 위험해지는 거네, 투자자들 입장에서. 상폐 때문에 불들들 떠는 회사들은 좋겠다 이래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투자했던 주주들도 안도를 하는 거지. 하지만 그런 회사들은 결국에는 우리 시장에 해를 끼칩니다. 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주주들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회사들이 계속 속이거든. 속이고 돈을 태우고 하는데 결국에는 먹고 나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궁극적으로 상폐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상장 시장에 대한 신뢰성이 확 떨어집니다. 주주들이 이런 기업을 살려놓는데 내가 이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의문이 들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진짜 돈이 필요한 회사에 돈을 못 떼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완화하는 거 좋아요. 뭐 그런 게 좋긴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뭔가 대비책, 딱 방지책을 뭔가 마련해놔야 된다. 그거 없이 바로 이렇게 완화만 시키면 이게 당장은 좋아 보이겠죠. 네. 투자자들이 상패가 안 되니까. 하지만 그게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은 나중에 해를 입히는 거니까 그거는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업 손실이 4년 연속이면 관심 종목, 관리 종목. 관리 종목. 네, 그래서 한 번 더 하면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들어가는 건데 이 규정이 이제 11월 달에 아마 개정이 될 거예요. 개정이 된다. 그러면 이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시장에서 쉽게 말하면 계속해서 영업 손실 나는 회사는 조심하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말해 기술주, 뭐 기술 성장주, 막 연구 개발해갖고 막 이렇게 주가를 띄우는 그런 기업들은 당장에 이익이 안 나니까 그런 기업들은 일단 배제를 일단 해주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대상이 안 되고. 이게 전통적인 제조기업들 막 찍고 뭐 기계 돌려서 뭐 제품 만들고 하는데 그 회사가 돈을 못 번다? 4년 연속? 그 회사 퇴출돼야 돼. 퇴출돼야 되는데 그 회사를 계속 시장에 남아있는다? 그러면 계속 후려치기 하고 회사의 그 시장을 갖다 어리지접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상적인 기업들도 그거 후려치기 때문에 이익을 못 내고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안 좋은 케이스가 많아질 겁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경기가 어렵죠. 경기 침체를 일부러 지금 그 금리를 올리면서 유도하고 있는 거니까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네. 그렇게 되면 흔히 말하는 한계 기업, 뭐 좀비 기업들은 실제로 뭐 상패 위기에 처한다든지 더 어려워지는 부도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나쁜 기업, 나쁜 재무제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눈여겨보면서 그런데 투자 안 할 수 있도록 피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이게 이제 저희 마지막 질문이에요. 작가님이 공통 질문이라고 주셨네요. 2배 지난 경제 공통 질문입니다. 현재까지 재무제표 기업들 많이 보셨을 텐데 앞으로 이 분야의 기업들은 괜찮을 거다. 2배 기대되는 업종 혹은 기업이 있다면 알려달라라는 말씀이십니다. 네. 일단 뭐 저도 뭐 성공적인 투자는 아니니까 하지만
제가 일단 16년간 회계사업을 갖다 계속 했고 네. 여러 많은 기업들을 살펴보고 경기 상황에 따라서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추천을 드린다면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IT나 네. 이렇게 바이오 뭔가 기술주 위주로 저희가 성장을 이렇게 많이 이끌어 왔다고 저는 네네. 봅니다. 보고 뭐 2차 전지나 이런 것도 있고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15년 전에는 그때 당시에는 굴뚝 기업들이 엄청 부강을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의 마인드가 야 공장 없이 무슨 돈을 벌어 공장이 있어야 뭔가를 만들어내고 실질적으로 알짜배기 이익을 내가 만들어내지 이런 네네. 인식이 많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게 이제 돌고 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 15년 전에 그런 게 있었다가 이제 그게 싹 사가들고 이제 그런 기술주로 올라왔다면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가고 이제 여러 가지로 자금 조달을 위한 그 비용이 올라가는 이 시점에는 현금 창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제조 기반의 기술력 있는 제조 기반의 기업들이 부각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제 이게 돈이 돈다면 안정적인 기업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자금이 이 리스크 있는 기업, 예전에는 리스크 있는 기업에 투자를 했지만 지금은 그 자금이 이전 쪽으로 몰리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쪽으로 몰리다 보면 이제 주가가 오를 거고 거기에 대한 수익이 이쪽으로 뭐 창출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번에 이제 지금 같은 이런 시기에는 오히려 그게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제조 기업으로 다시 돌아오는. 네, 저는 이제 기술력이 있는 제조 기업.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뭐 흔히 말하는 2차 전지나 뭐 이런 쪽. 뭐 그런 쪽도 괜찮죠. 차라리 그게 낫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은요? 조선은 저희가 이제 제가 부산 쪽이잖아요. 네. 경남 쪽에 있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재무제표. 아마 해봤죠. 예전에 요즘 어떠냐고요. 요즘 옛날 거 말고 괜찮냐고 묻는 거예요.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조선주가. 있었습니다는 지금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왜냐면 문자재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수익성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막 수주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으쌰으쌰 조선 기자재도 막 기지개 펴고 있었는데 그 기업들이 이제 막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 매출 올리려고 하니까 이게 돈이 별로 안 남는 거야. 왜냐면 원자재가 철판 값이 올라가고 원자재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미치고 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처할 수도 있어요. 그 동네에 풍력 뭐 이런 데도 많잖아요. 통역도 많죠. 네, 어때요? 통역도 많고 뭐 저게 다른 데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도 많고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까 생각하면 그것도 아니다. 왜냐면 지금은 환율이 좋아서 수출하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이익은 낼 수 있을 거야. 원자재를 커버할 수 있는. 하지만 그게 이제 본래의 이익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로 돌아가기에는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시기가 아까 뭐 돌고 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경기가 침체되고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냥 자산 없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만 가지고 돈을 많이 벌던 기업들보다는 이제 제조 기반의 기본적으로 자산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들, 튼튼한 기업들로 조금 더 관심이 모이지 않을까, 그쪽들이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그 시청자분들에게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인사하시고 오늘 마무리를 하시죠. 그럴까요? 네. 뭐 책을 제가 쓰긴 썼지만 이게 이제 겉으로 이게 보면 좀 따분해 보이고 약간 사람들이 책은 사도 제대로 많이 안 읽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네네. 제가 바로 다 읽어보라 말씀을 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투자를 하다가 뭔가 궁금한 게 있다. 그럼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책에 그게 막 딱딱하게 설명되어 있는 거 뭐 말로써 이렇게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 설명해 놨으니까 만약에 궁금한 게 만약에 혹시나 생겼다 이러면 제 책에 어느 정도 챕터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 챕터만 한번 읽어보시든가 그렇게 하면 아마 그게 쌓여서 아마 어느 정도 나중에는 재무제표가 두렵지 않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한번 활용해 보시라.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재밌었습니다. 우리 이대훈 회계사님이 구수하기도 하시고 편하게 말씀해 주셨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에 저희가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게 굉장히 쉽게 쓰셨다고 하니까요. 뭐 서점 가서 한번 이렇게 싹 살펴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또 사서도 보시고 그렇죠. 아니면 뭐 또 필요하다 그러면 한번 더 부르겠습니다. 뭐 댓글창에다가 이대훈 회계사 한번 더 불러라 그러면 한번 더 불러서 책 내용 다른 것도 들어보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대훈 회계사가 쓰신 나쁜 회사 재무제표라는 책 기본으로 해서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재무제표 상식 같은 거 그리고 최근에 진짜 회계사님이 보시는 업황에 대해서도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난 전생에 불나방이었나봐. 빨간 물만 쫓다가 또 물렸어. 야, 너 개미면 개미답게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운만발해가지고 슈퍼개미 될 수 있겠어? 야, 걔 말이 쉽지. 막상 종목 공부하고 분석하다 보면 아니 이거는 개미 오브 개미인 나도 아는 정보들인데 남들이야 모를까 싶단 말이야. 슈퍼개미 배진아님이 그러셨는데 주린이는 공부만이 살 길이다. 슈퍼개미? 누구? 성공 투자 원하니? 너희도 해봐. 볼릿. 왜 반말? 아무나 못하는 기업 분석 정보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스스로 하는 성공 투자를 위한 투자 정보 플랫폼 블릿. 너희들도 될 수 있어. 슈퍼개미. 누구랑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 근데 아저씨 진짜 슈퍼개미예요? 나 누군지 몰라?